명상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만히 앉아서 생각을 없애고 뭐 이래야 된다. 지루해. 뭐 이렇게 어떻게 어려워 지루해. 이런 걸로 생각을 하시는데 그러면 이제 처음에 나타나는 거는 뭐 사람들이 원하는 생각하는 대로 마음이 편해지고 내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저는 이제는 성공이란 단어는 쓰지 않아요. 성장이란 단어를 쓰고 아시아나 항공 다니다가 나는 이 업계에서 최고까지 가봐야 되겠다. 최고로 대우를 잘해주는 승무원 그 업계에서. 저도 이제 뭐 자기계발서를 좋아하기도 하고 이제 성공하신 분들의 책들을 많이 읽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빠짐없이 나오는 것 중 하나가 명상이더라고요. 뭐 그러면서 이제 사실 저는 이제 명상을 잘 하진 않고 즐기지도 않아 가지고 대체 명상이 무슨 도움이 된다는 거다. 뭐 가만히 앉아서 뭐 눈 감고 생각을 하라는 건가? 조용히 뭐 공간에 나만의 시간을 가지라는 건가? 이러면서 이게 과연 뭔가 내 삶에 어떤 변화를 줄 수 있고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아직은 저는 확 느끼지 못했고 와닿지 못했어요. 작가님께서는 그 명상이 작가님의 삶을 어떻게 바꿨고 명상 이전과 이후에 삶에 뭔가 변화가 있나요? 아유, 많죠. 그래서 제가 어버너스 코드 책을 써서 그걸 공유하고 싶었던 거고요. 명상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만히 앉아서 생각을 없애고 뭐 이래야 된다. 지루해. 어려워 지루해. 이런 걸로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명상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메타인지 많이 얘기하잖아요. 명상을 하다 보면 메타인지가 굉장히 높아져요. 좋아져요. 그래서 감정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이렇게 생각을 없애는 게 아니라 생각이 올라오는 거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야. '아 올라오는구나.' 내려놓고 또 올라오는구나. 내려놓고 이걸 계속 하다 보면 메타인지가 좋아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처음에 나타나는 거는 뭐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마음이 편해지고 내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감정이 약간 올라오는 게 몸에서 느껴져요. 그래서 예전에는 저는 아이들이 남자아이들 둘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커리어도 같이 했는데 그때 회사 끝나고 집에 와서 지쳤을 때 육아부터 다시 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뭐 애들 목욕시키면서 갑자기 막 화가 확 올라와 가지고 뭐 화를 확 내고 막 이랬거든요, 화에 휩싸여서. 근데 지금은 '아 화가 올라오는구나.' 그러면서 한 발짝 딱 물러나서 보게 돼요. 그러면 내가 그때부터는 화를 안 내는 선택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화나 뭐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 자주 안 올라와요. 그게 이제 제가 하는 방법은 굉장히 저를 존재 자체를 아주 넓게 크게 우주만큼 크게 넓히는 명상이거든요. 나중에 인제 소개하는 우주 명상이라고. 그렇게 내가 그렇게 큰데 이런 문제들은 너무 작은 거죠. 그러니까 화가 안 올라와요. 그래서 그런 면이 하나가 있고 인간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저는 명상을 업무 효율을 높이는 데 또 많이 써요. 그리고 좀 전략적인 결정을 내릴 때 그리고 자문을 할 때도 많이 쓰고요. 그래서 굉장히 과학적이고 실용적인 도구예요. 그 관점에서 좀 명상을 여쭤보고 싶은데 이 명상이라는 게 정말 어떻게 보면은 좀 아무 목적 없이 뭔가 참된 나를 만나는 느낌도 있고 또 이게 책 같은 걸 보면은 자기계발서와 이 연관이 되면서 성공을 위한 수단으로서 명상이 존재한다는 느낌이 받거든요. 작가님의 관점에 봤을 때 이 명상이라는 게 내가 뭐 더 큰 성공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수단인 건지 아니면 명상 그 자체가 목적이 돼서 내 삶을 뭔가 풍요롭게 하고 행복하게 만들어 주는 것인지 어떻게 보세요? 명상은 그냥 삶의 태도라고 보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는 성공이란 단어는 쓰지 않아요. 성장이란 단어를 쓰고 진짜 성공은 성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나도 성장하고 다른 사람도 성장시키는. 그래서 그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인간으로서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도구 아니면 삶의 태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이제 뭐 명상을 뭐 안 한다 혹은 뭐 명상과 전혀 관련 없는 삶을 살고 있다 하면은 이 사람이 뭔가 놓치거나 성장이든 성공이든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걸까요? 제가 명상을 이야기하지만 뭐 제가 하는 말이 진리는 아니잖아요. 저는 "제 경험은 이랬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제 경험상 굉장히 좋은 그 도구다. 정말 일단은 아침에 일어나서 맨 처음에 사람들이 하는 게 휴대폰 보는 거. 일단은 나를 이렇게 내면을 돌아보는 시간이 우리는 없잖아요. 그리고 밤에 잘 때까지 휴대폰을 보잖아요. 저희 아이들도 그렇지만. 그러면은 그게 계속 반복이 되면 굉장히 불안해지죠. 그리고
거기에 좀 중독이 되기도 하고 그런데 잠깐 내려놓고 아침에 잠깐 내려놓고 '아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나.' 좀 바라보고 그리고 오늘 뭐 하루 동안에 있을 일 같은 걸 리허설을 해 보고 고런 것도 명상이거든요. 그냥 뇌파만 떨어뜨리고 그런 걸 해 보면 돼요. 그러면 하루가 순조롭게 넘어가는데 그냥 알람 클락 울리면 벌떡 일어나서 이거 보면서 뭐 밥 먹고 또 이거 보면서 출근하고 막 정신없이 살다가 그렇게 하루 살다가 그냥 가는 거잖아요. 그럼 너무 좀 억울하지 않나요? 정말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뭐 알람 클락을 들으면서 막 하루를 시작하고 정말 바쁘게 살고 또 작가님처럼 되게 열심히 사시는 분일수록 명상에 대한 생각이 '야 명상할 시간이 어딨어 지금. 내가 눈앞에 있는 업무 하나 더 하고 다른 자기 계발 더 하고 책 읽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는 어떤 이야기를 해 주고 싶으세요? 명상이 그렇게 앉아서 이렇게 시간 들여서 하면 좋죠. 근데 저도 시간이 없어요. 저도 그렇게 명상을 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뭐 운전하시는 분은 하시면 안 되지만 지하철을 타고 출퇴근을 하는데 지하철에서 저는 런던에서 지하철을 출퇴근하면서 자리도 없어요 보통. 그럼 서서 이렇게 흔들흔들하면서 이 눈 감고 그냥 이렇게 제 안으로 들여다보고 걸어갈 때도 회사로 걸어갈 때도 저는 제 안을 좀 들여다보고 심지어는 조깅을 할 때도 '아 내가 조깅을 하고 있구나. 아 내 몸에서 땀이 나는구나. 아 내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런 걸 다 알아차리는 게 명상이에요. 시간이 필요하지 않아. 네. 작가님의 책에서 이제 책에 자기소개에 적힌 커리어만 본다면은 정말 '이 사람은 실패 없이 진짜 고속도로를 달려서 그 정상까지 올라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책을 읽어보면은 생각보다 많은 실패와 위기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럼요.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위기가 이제 외국 항공사 승무원으로 계시다가 외환위기가 왔잖아요. 네. 그때 그러면서 이제 승무원을 그만두신 거죠? 네. 그때 뭔가 상황이라든지 그때 어떤 상태였는지 좀 말씀 좋을 것 같아요. 예. 김 부장 예 그 드라마를 보지 않았는데 그 드라마를 쪼끔 알 것 같은 게 그분이 어떤 조직에 속해 있다가 김 부장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가 그 정체성이 없어지면서 세상이 다 무너지는 경험을 한 그런 거 맞죠? 네. 예. 저는 그걸 일찍 경험을 했죠. 그래서 90 년대 승무원은 그래도 꽤 화려했어요. 아시아나 항공 다니다가 '아 나는 이 업계에서 최고까지 가 봐야 되겠다. 최고로 대우를 잘해 주는 승무원 그 업계에서 가 봐야 되겠다.' 해서 영국 항공을 들어갔고 정말 대우를 잘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외국 항공사 승무원 어리기도 했고 그러니까 그런 정체성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뭐 변호사 뭐 의사 하나도 안 부러웠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인제 제 느낌으로는 회사에서는 준비를 했겠지만 제 느낌으로는 어느 날 갑자기 정리해고를 당한 거죠, IMF가 터지면서. 그러니까 정체성이 딱 사라져 버리니까 제가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아침에 눈도 뜨기 싫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굉장히 공허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결심을 한 게 '아 인제는 내가 뭘 하든 앞으로 내가 뭘 하든 회사가 없어지거나 아니면 내 직업이 없어져서 내가 없어지는 경험은 절대 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결정을 했죠. 그리고 유학을 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없어지지 않는 그런 방법들은 다양하게 있을 텐데 왜 유학이셨어요? 20 대에는 다 승무원만 했으니까 '승무원으로 다시 이제 시작을 한다.'라는 생각도 쪼끔은 있었지만 뭔가 완전히 새로운 거를 해 보고 싶고 그리고 왠지 모르게 뭔가 제 내면에서 '세상이 이렇게 넓은데 내가 약간 이렇게 좁은 데서 어 경쟁하고 살고 싶지 않다.' 이런 직관 같은 게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영국을 다녀 봤었기 때문에 영국을 좋아하기도 했고 '어차피 새로 시작하는 거 아예 다른 데서 큰 데서 시작하자.' 뭐 이런 거. 그럼 그때 상황은 어떠셨나요? 뭐 경제적인 상황이나 뭐 이런 것들. 네. 그때 제가 영국 항공이었으니까 파운드로 급여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급여를 받을 때는 막 환율이 두세 배씩 막 오르니까 급여도 막 두세 배씩 오른 걸 받았죠. 그리고 그 당시에 은행에 이렇게 단기로 맡겨두면 막 17% 18% 그렇게 이율이 높았어요. 그래서 고거를 모아서 제가 모은 전 재산을 가지고 저는 유학을 한 거죠. 네. 그럼 그렇게 해서 뭐 유학 생활은 평탄하셨나요? 아니요. 아니요. 아주 제가 유학을 처음에 가서 물론 통장에 돈이 있지만 또 IMF니까 또 그 돈 금방금방 쓰잖아요. 학비 딱 하고 1년 학비 딱 할 정도?
그리고 뭐 좀 1년 정도 살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너무너무 불안했어요. 너무 불안해서 제가 '아 내가 여기서 정말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거를 실험을 해 보기 위해서 지나가다가 그 한국 음식점에 들어가 가지고 "웨이트리스 필요하지 않냐?" 그랬더니 인제 "당장 해라." 그래서 좀 하다가 몇 달 하다가 '아 그 이 되는구나.' 싶어서 인제 '아 그럼 영국 사람이 하는 데를 가 봐야 되겠다.' 그래서 인제 영국에 되게 오래된 펍이 있어요. 그 사빌로라고 맞춤 정장 맞추는 그 거리가 있어요. 거기에 런던에서 아마 제일 오래된 펍일 거예요. 거기를 그냥 무조건 들어갔어요. 그래서 "혹시 웨이트리스 필요하지 않냐?" 그랬더니 또 거기도 뭐 당장 오라 그래서 거기서 해 보고 제가 '아 내가 진짜 바닥까지 떨어져도 살아남겠구나.' 그걸 느꼈죠. 그때 좀 자신감이 많이 생겼어요. 진짜 내가 뭐 한국에서 누리던 기득권을 다 버리고 영국에서 시작했는데 내가 이제 가게에 들어가서 "저 고용하시 해 주실래요?" 했더니 그게 되더라. 그리고 그걸 해 보니까 이제 내가 진짜 설령 영국에서 망하더라도 이런 일부터 시작해서 돈을 벌면 되니까 자신감이 생기신 거군요.